프린트는 이따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민법 총칙으로 옵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남을 시킵니다. 법률행위를. 대리제도.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입니다. 자, 법률행위. 맨 먼저 법률행위의 종류 보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보고,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이 마지막이에요. 자, 법률행위 목적에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가능하지 않네요. 불능. 적법에서 강행법규, 임의규정, 효력규정이 있고 단속규정이 있죠. 위반에도 유효, 무효가 아닌 단속규정, 단속만 되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네요. 2개. 반사회 법률행위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죠. 반사회.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2문제 나오는데 반사회는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제 불공정이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 종류나 요건 이 정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법률행위에서는 반사회를 반드시 잡습니다. 불공정하고. 자, 심화 과정은 우리가 1월 달에 기초 깐 법 조문 위주의 기초를 바탕으로 이제 대부분 판례를 갈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을 거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민법의 거의 90%를 합니다. 90%를. 심화해서 아주 많이 할 거예요. 절반 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약 3, 40% 그것도 중요한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좀 덜 중요한 판례 그런 건 이제 몇 가지는 5월 달에도 할 수도 있는데 3월 달에는 중요한 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열심히 하시라고. 자, 법률행위 일단 오늘 비진이 통정까지 가야 돼서 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법률행위 목적으로 가봐요. 법률행위 목적. 종류 요건은 이따 시간 나면 보고 안 그러면 프린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법률행위 목적이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항상 나올 놈을 죽으라고 패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책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나올 놈. 반사회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목적부터 볼게요. 확정은 딱 하나. 계약 당시 꼭 확정됐을 필요는 없고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1월달에 했죠. 밑줄. 자, 불능.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됐네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단, 동그라미 2번. 여기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시적 전부 동그라미. 원시적 전부 날아갈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계약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는 것. 그다음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한 후 날아갔죠.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우리 계약법에서 했어요. 채무자 규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거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채무자 규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반대급부 5억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넘어가요. 1월달에 안 한 거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1월달에 한 건 이렇게 간단히 보고 가야 돼요. 자, 적법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계약법 규정 대부분.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B로 특약이 가능하죠. 법규정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이게 임의규정의 특성. 이에 반해서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위반했다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하고 위반해도 무효가 되지 않고 단속만 될 뿐 유효로 보는 단속규정. 자, 시험은 단속규정의 예를 정확히 알아주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중간생략 등기. 이거 유효입니다. 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가불병, 병이 얼로부터 샀죠?
그래서 유효해서 해당 법규정은 단속규정.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허가 안 받았다, 이런 거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 이 두 개 했고, 이제 할 게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했어요. 전매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6개월 이내에는 전매하지 마세요. 자, 위반해서 전매했네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전매, 이거 유효라는 걸로 아세요. 그래서 해당 법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가 되니까 단속 규정이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판례에서 일단 넘겨봐요. 하나 더 봐야 돼요. 46페이지 왼쪽에 참고에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는 매물로 나온 물건을 직접 사면 안 돼요. 이게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에요. 자, 위반했죠. 직접 샀어요. 이거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있죠? 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행위. 그 위에다 적어요. 유효라고. 직접 거래 행위 유효.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맨 밑에 단속 규정이다. 밑줄.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행위는 법 위반이지만 유효.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지. 맨 밑에 단속 규정 있죠? 그래서 위반했는데도 유효. 그래서 4개를 배웠어요.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 유효.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행위 유효.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 그러면 하나 더 하죠. 앞으로 이제 넘어와 봐요. 왼쪽 효력 규정 2번에 1번에 효력 규정 있죠? 44페이지. 자, 첫 번째 줄 고딕 맨 오른쪽.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 공인중개사법에 법정 수수료가 있죠. 중개보수. 자, 초과 부분 무효예요. 즉 이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수수료 규정은 무효가 돼요. 이게 효력 규정 외우지 마시고 법정 수수료 초과한 중개보수약정 초과 부분은 무효다. 무효니까 효력 규정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됐어요. 자, 오른쪽에서 볼 판례는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4번 공익법인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 재산, 기본재산 처분했다. 그게 왼쪽 본문이에요. 다시 봅니다. 왼쪽 동그라미 2번의 효력 규정.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 팔았죠. 공익법인이나.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효력 규정으로 바뀌었죠. 이게 오른쪽 4번 판례예요. 자, 됐어요. 넘겨서 단속 규정은 1번 보시고 2번 보세요. 1번하고 2번 판례 박스예요. 단속 규정. 1번은 체크되어 있죠? 2번에 새로 체크해.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언제라도 보세요. 언제라도. 안 봐도 돼요. 보면 기초가 늘어요. 여러분 선택사항. 자, 이제 반사회로 갑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반사회. 여기는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 우리 대법원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인데 반사회로는 보지 않아요. 이거 구별하는 게 거의 나와요. 구별하는 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사회 효과가 세 번째로 보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이제 오늘 이중매매 할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는 4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4개. 크게 따지면 2개. 이중매매하고 반사회. 자, 1월달에 한 거 정리합니다. 오른쪽 47페이지. 반사회는 무효인데 법조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했죠.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 반사회 자리에 불공정 들어가도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행위 성립 당시. 2개 같이 세트예요. 자, 이제 넘깁니다. 자, 반사회로 본 것 정리합니다. 공무원 나쁜 놈 반사회. 보험금 부정취득 나쁜 놈 반사회. 허위진술 4번이죠. 밑줄쳐져 있으면 밑줄친데만 봐요. 키워드 작업하는 거예요. 허위진술 나쁜 놈 반사회.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만 반사회. 자, 넘겨요. 한 거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51페이지 첩계약 2번에 1번. 첩계약 하면 안 되겠죠? 불륜 반사회. 자, 넘깁니다. 도박 나옵니다. 도박 나오면 반사회.
도박자금 대여계약,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계약, 도박 반사회. 4번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자, 오른쪽 동기불법 했죠. 동기는 마음속, 하지만 표시됐다, 이게 반사회다. 법률행위가 반사회예요. 자, 그러면 반사회에 해당되는 놈 몇 개 더 추가합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봐요. 48페이지. 지금까지 1월에 한 거고 여기 이제 추가할 거예요. 3번 봅니다.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 좀 해줘. 그런데 돈을 줍니다. 허위 증언이 아니에요. 사실대로만 증언 좀 해줘. 그런데 돈을 주면은 준 돈이 맞냐 적당하냐에 따라 반사회가 되고 안 돼요. 따라서 통상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돈 줬대요. 초과 동그라미. 증언 밑줄 초과했다. 그러면 반사회. 그러면 초과하지 않았다. 반사회가 아니겠죠.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았느냐에 갈려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한번 느껴봐요.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돈 대출해줬대요. 느낌이 반사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불법 밀수. 느낌이 싸하죠? 반사회야. 그 다음 7번. 위약벌 약정이 밑으로 떨어져요. 과도하게 무겁대요. 자, 위약벌이 뭔지 몰라도 돼. 어디가 키워드예요? 범죄 흔적. 과도하게 무겁대. 벌이 엄청 과도하대요. 느껴. 반사회. 이게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중할 때 또는 무거울 중이죠. 그러면 반사회예요. 그 다음 9번도 봐요.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진정 취해야 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를 받기로 했어. 느껴지죠? 나쁜 놈. 반사회. 됐어요. 자, 넘기고 어디로 가느냐. 한 장 더 넘겨요. 한 장 더 넘겨요. 뭐 다 했네요. 반사에 해당하는 거 다 했어. 몇 개 추가 안 됐죠? 1월 달에 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1월 달에 중요한 거 거의 다 했거든요. 자, 이제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볼게요. 50페이지 봅니다. 반사회로 보지 않는 경우 50페이지. 가장 중요한 게 2번에 1번이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그 다음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죠. 강박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6번 봤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세금도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반사회로 보지 않은 거. 자, 봐봐요. 우리가 봤듯이 지금까지 반사회로 본 것은 굳이 안 해도 느껴져요. 나쁜 놈 반사회. 여기를 더 잘 잡아야 돼요. 반사회 아니라고 본 놈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지금 3개 잡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5번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만 반사회고 오른쪽 민사사건 변호사 송공보수약정은 반사회가 아니에요. 구별하세요. 이건 외워야 돼요. 형사만 정관예우가 작동해요. 그래서 형사 송공보수만 반사회고 민사는 아니라는 거. 자, 하나 했고 자, 넘깁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2번 봅니다. 5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이거 실명법 강행법규 위반일 뿐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실명법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대로 외웁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 강행법규 위반일 뿐 반사회로는 보지 않는다. 대법원이.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5번 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자 소극적 넣으세요. 소극적 은닉이라. 소극적이 반드시 떠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거. 자, 비자금을 이건 노태우 사건인데 만들어 놓은 비자금을 맡겼어요. 임치. 반사회로 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이 소극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자, 오른쪽 6번 판례 보세요. 오른쪽 동그라미 6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소극적의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판례 반사회로 보지 않기 위해서 단어를 넣었어. 그러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나오면 반사회가 아니다. 소극적의 동그라미.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반사회로 보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이란 단어를 넣어줘요. 반드시 소극적 들어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아예 본문에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소극적 반드시 떴습니다. 뜹니다. 앞으로도 또 나와도. 그 다음에 8번 무허가 건물 임대. 이건 했죠. 무허가 건물 임대. 안 했어도 다시. 자, 무허가 건물을 임대했어. 이게 반사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무허가 건물 얼마 많은데 반사 아니에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임대 반사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오른쪽 2번 인륜에 반해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첩의 장래 생활대책, 자녀의 양육비 지급 약정이에요. 자, 해소를 단절로 적으세요. 해소 옆에 단절. 부척관계 단절하면서 준 생활비 양육비 지급 약정이에요. 단절, 해소, 단절의 동그라미 빵 하세요. 그러면 부척관계를, 첩관계를 바람피는 거 끝내면서 전 여친한테 생활비 좀 주고 새끼도 낳나 봐요. 애 분유값도 줬나 봐요. 양육비 지급 약정이요. 그러면 대법관이 이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반사로 봤을까? 반사로 안 봤을까? 단절이잖아. 바람 안 핀다는 거지 더 이상. 그러면서 분유값 줬죠? 여친이 생활고에 살니까 생활비 좀 줬죠? 그러면 대법관이 눈물이 나는 거지. 응? 반사로 안 봐요. 단절이 키워드야, 단절. 그래서 항상 키워드 작업에 이쪽 동네는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준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 단절. 바람 안 핀다는 거니까. 반사 아니다. 이렇게 훈련하시고 다시 왼쪽으로 와요. 바람 핀 거 하나 더 나와요. 4번. 왼쪽에 4번. 남편이 바람 피다가 들켰어. 부정행위. 찾았어요? 싹싹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신 아파트 한 채 부인 드릴게.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밑으로 떨어져요. 부인 처한테 아파트 한 채 양도했어. 그런데 양도하면서 그냥 주지 단서를 붙였어. 당신 우리 결혼 생활 동안은 이 아파트 처분하지 마세요 라는 제안을 달았어요. 자, 이 제안 때문에 혹시 반사이냐 아니냐 문제된 거예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 용서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예요. 바람 안 핀대죠? 싹싹 빌었죠? 저한테 아파트 한 채 줬죠? 불쌍한 놈이지 뭐 이놈도. 바람 안 핀대죠? 부인한테 양도했죠? 그럼 반사를 안 받겠지. 그러니까 느껴봐. 단절, 용서 이 두 단어가 나오면 반사회 아니다. 훈련하십니다. 그 다음 7번 한번 볼까요? 아직 우리 기출 아니에요.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어. 나쁜 놈 같죠? 절대 투기로 보지 않아요. 투자로 읽어요. 반사회 아니에요. 지금 반사회 아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달동네 그 세입자가 당첨권을 받았어. 아파트 재개발돼서. 그걸 15개나 산 행위죠. 반사를 보지 않아요.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탈세가 아니에요. 절세예요. 세금도 반사를 보지 않죠? 자기도 샀거든, 대법관도. 그렇게 좀 생각해요. 시험을 위해서. 투자로 읽으세요. 시험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반사에 아닌 거 받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에 도박 관련해서 3번에 2번. 자, 도박이 나오면 나쁜 놈 반사인데 이 단어가 뜨면 반사회가 아니에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지채권자한테 내 아파트 팔아서 5억 나오면 내 도박빚 3억 갖고 2억 돌려주세요. 대리권을 수여했어. 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리권 수여한 행위. 도박 쪽은 반사이지만 수권 행위는 반사회 아닙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 밑줄 하세요. 대리권 수여한 행위, 수여 행위. 이거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회 아니다라고 왼쪽에 적어요. 반사회 아니다란 말이 지금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제 아파트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이 아닙니다. 자, 이거 이해해봐요. 이해해버리면 돼요. 갑이 을로부터 도박빚 1억을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포기해요. 도저히 도박빚은 반사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요. 이행할 필요 없어. 세무가 없어요. 하지만 조폭한테 안 갚을 수가 있나요? 죽지.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을한테 팔아서 남은 돈은 나한테 주고 1억 가져가세요. 근데 이걸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지.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자기 아파트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권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얘의 대리인으로서 판 거야. 자, 도박 쪽은 반사회지만 수권행위는 반사회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이 병 때문에 그래요. 병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유효로 만들어버려요. 대리인으로 한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분리시켜버려요. 도박 쪽만 반사이고 수권행위 파트는 반사이 아니다. 반사이 아니면 유효죠? 유효니까 있을 유, 소유권 먹겠죠. 그래서 병을 위해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도박이 나왔는데 마지막 소수로가 대리권 수여한 행위 나오면 수권행위는 반사회가 아니다. 여기 별 3개였어요. 도박 나오면 반사회 가버릴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수권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3번 갑니다. 다만 해외 파견 근로자가 귀국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퇴사, 사표 내지 마세요.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약정, 사규. 이거 반사회 아니에요. 해외 연수 보내줬죠? 해외 파견시켜줬죠? 그러면 귀국한 때로부터 몇 년간은 사표 못 냅니다. 회사 돈으로 갔다 와서. 그래서 이런 거 괜찮아요. 개인의 자유 제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파견 근로자 일정 기간 근무 약정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그래. 공무원도 이런 거 있고요. 일반 사기업도 다 있어요. 회사 돈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2, 3년은 퇴사 못합니다. 퇴사하면 해외 그때 했던 경비들 그거 다 뱉어내야 돼요. 그런 조건이 달려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뭐 다 했네. 오른쪽 뭐 안 중요하지만 5번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을 처분했대. 이거 안 되겠죠 느낌이. 이건 반사예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 제가 안 했는데. 그래서 봐요. 전통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했대요. 느낌이 와요. 어때요? 절이 산을 팔면 어떡하자고. 절이 사찰이 절이에요. 절이 임야를 증여했대. 그러면 절은 어떡하라고. 중들은 스님들은 어떡하라고. 반사회라고.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을 처분했죠. 반사회. 우리 기출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온 거 거의 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와봐서 51페이지 오른쪽 팔레박스에 9, 10번을 보세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또 잘 나오죠? 스님 나와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 조계종단 청문회에서 이 사람을 주지로 임명했어. 자, 밑줄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 금품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이. 아직 이거 우리 기출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조계종 생각하시고 이거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로 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느껴봐. 아니 3억이나 주고 주지 스님을 샀단 놈을 주지로 임명해 줬어? 조계종에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지. 반사로 가야지. 조계종단이 돈 주고 주지 자리를 산 사람을 당신 주지 스님 해. 우리 국민 정서에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하고 대법관 마인드가 달라지는 케이스란 얘기지. 대법원은 왜 반사를 보지 않았을까? 반사 아니에요. 알면서도 한 주지 임명행위 반사 아니라고 돼 있죠. 자, 대법원은 종교가 무섭습니다. 가급적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반사로 때려버리면 조계종 스님들이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려요. 감히 우리 불교를 건드렸어? 지금 난리 났잖아. 정청래 몰라요? 정청래 국회의원 민주당 난리 났잖아. 사과하고 불교계에 똑같은 현상이 대법원도 벌어져. 그래서 조계종의 이와 같은 주지임명행위도 대부분이 반사로 보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교 조계종 종교 나오고 주지 스님 나오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 무조건 반사 아니야. 절대 우리 불교계는 반사 행위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대부분은 절대 반사로 못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무서워서. 사실은 이런 건 나쁜 행위지. 아니 돈 주고 산 자리를 임명해 주면 돼요? 근데 못 가. 무섭거든. 난리 나거든. 민주당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등산 가는데 왜 내가 절 관람료를 내야 되죠? 나는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말 했다고 불교계가 난리 났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대부분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기출 아니지만 준비해요.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본 게 반사이다, 반사 아니다. 거의 다 정리했어요. 지금은 기본서가 산재돼 있어. 그쵸?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5월 달에 제 요약집이 나오면 싹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 프린트로 딱 정리해놨어. 1월 달 프린트하고 3월 달, 제가 1월 달 마지막에 중 프린트 있죠? 거기에 하고 지금부터는 주마다 나갈 거예요. 주마다 나가는 프린트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반사이다, 반사 아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판례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판례는 49페이지에 1번, 2번 한 대 체크 들어가요. 1월달에 체크된 것도 있을 거예요. 1, 2, 3, 4번, 5번, 6번, 8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체크 안 한 데는 절대 보지 마요. 영원히. 자, 한 장 넘기셔서 1번, 2번 판례박스에요. 3번 오른쪽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체크해서 시험 끝나기 전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안 읽어봐도 돼요. 본문이 잘 돼 있으면 굳이 안 읽어봐도 되는데 왜 판례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느냐. 일단 이해에 도움이 되고요. 문장 해석하는 능력이 키워져요. 우리 시험 지문을 민법의 특성이 지문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걸 실력을 나도 모르게 키워주는 게 판례 문장을 자꾸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실력이 키워져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요. 기초를 닦는데 기본, 법의 기초를 닦는데 판례를 읽어본 만큼 좋은 거 없어요. 문장 해석 능력이 키워져요. 그 다음 밑에 판례는 1번, 3번 체크하시고 자, 한 장 넘겨서 52페이지 당연히 저 도박 채권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대리권 수요. 그다음 밑에 판례박스에 1번, 3번 정도. 1번, 3번. 오른쪽 동기불법은 체크되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동의는 마치고. 효과는 무효죠? 자, 1월 달에 거의 다 했어요. 반사회 무효는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따라서 선의. 절대니까 모든 삼자에게 무효.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법이 있으나 만화되니까 이 두 개가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넘겨서 그런데 이미 좋네요. 자, 다시 한번 감남이 불륜관계에 있는 을여에게 아파트를 줬어요. 불륜관계를 통한 증여이기 때문에 첫 계약 나오면 반사회.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반사회 무효가 돼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없을무 너는 소유권 없어 내가 소유자. 이렇게 와야 돼요. 물권행위 유인론 때문에. 그런데 이 반사회 한 놈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법조문이 나오죠. 불법 원인급여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부당이득 동네에 있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 계약법 맨 마지막이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계약법 강론에. 우리 시험범위 아닌 여기에 불법 원인급여라는 법조문을 둬서 불법을 원인으로 준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법조문에 규정해놔서 갑이 준 것 줬다면 끝. 절대 반환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 반사회를 말해요.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것은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갑남은 을녀에게 헤어진 후라도 아파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두 번째 소송 제기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니까. 물권으로 쳐들어가. 증여, 무효, 을등기, 무효, 얘 소유권 없고 내가 소유자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에 기한 반환 물청도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해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죠. 돌려받으니까. 따라서 갑은 반사회를 원인으로 이행한 게 있다면 절대 못 돌려받아요. 그 결과 반사적 어부지리로 을이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 반사적 효과로.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반사회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사회 행동을 원인으로 준 것은 너 못 돌려받아. 채권으로도 못 돌려받고 소유권으로도 못 돌려받고 그 결과 소유권이 넘어가죠. 을녀에게. 자, 하나 더. 을이 병한테 이 아파트를 매매로 팔았어. 병이 등기 박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항상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가 나와요. 민법청 의사표시까지. 얘의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앞놈을 봅니다.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의 3자 보호되지만 지금 법률행위 동네니까 앞놈을 봐요. 앞놈이 소유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돼. 그러면 을녀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죠? 따라서 이 소유권을 그대로 승계받아요. 그래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고 선악은 보지 마시고 앞놈이 을녀가 소유자네. 이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겠네.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왜? 소유자로부터 샀잖아요. 이게 승계 취득의 법리예요. 자, 이게 효과에서 보면 그게 이미 이행했다 하지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안 돼. 따라서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를 을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 아파트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을녀에게 귀소. 자, 첩 을녀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병은 병 적으시고 매수한 병은 소유권 취득 여부. 을녀가 소유자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 이렇게 훈련하시라는 얘기죠. 자, 밑에 팔레박스는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반사는 받고 이제 이중매매로 갈 거예요. 이제 넘겨요. 56페이지. 반사회에서 마지막 목차가 부동산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도 꽤 중요해요. 물론 32회 때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연타로 내는 게 간혹 있어서.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갑이 을한테 팔아요. 지 아파트를. 반드시 중도금 받아야 돼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딴 놈한테 팔아요. 매매. 자, 그러면 이걸 제1매매, 얘를 제2매매라고 해요. 을을 제1매수인, 이놈이 제2매수인이에요. 등기까지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중도금까지 줬는데 이놈이 배신 때린 거지. 자, 갑은 형사상 중도금 받은 후 팔아제끼면 형사상 배임죄가 돼요. 형사상 배임죄 처벌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를 하고 있는 거죠. 민법이니까. 자, 이 경우 이 병이 과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 매매가 과연
유효냐 무효냐. 부동산 이중매매는 을은 소유권 매수인이니까 채권자죠.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 이놈도 등기 받기 전에는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평등해요.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돈 빌려줬어. 10명이 빌려줬어. 먼저 받은 놈이 땡이에요. 순서가 없어, 채권은. 그래서 채권자는 평등해요. 얘도 채권자, 등기하기 전에 채권자. 먼저 등기한 놈이 이겨.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매매는 유효예요. 제2매매가 유효니까 있을 유, 소유권 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 설사 1매매 사실을 병이 알고 샀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 외워야 돼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매 유효. 채권자 평등하니까 유효. 있을 유 그대로 끌고 가요. 병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배신당했죠.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유자인. 앞으로 상대방이 소유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등기 주세요, 말소하서 이딴 건 못해요.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을은 누구를 족친다? 갑을 족치야지, 갑을.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소유자니까. 대신 배신 때린 갑을 족칩니다. 어떻게 족쳐야 되느냐? 법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갑은 매도인이기 때문에 을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었어. 그런데 이놈한테 등기 넘겨준 바람에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지 잘못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이행불능의 효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즉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이중매매 원칙이에요. 원칙 유효는 있을 유, 병, 소유권이 있다. 설사 알고 사도. 을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갑을 족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효과. 자, 이게 원칙.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갑이 을한테 제1매매. 그런데 병한테, 항상 우리 시험은 갑이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팔았다고 해요. 병이 이매수인이에요. 제2매매. 자, 이 상황하고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요. 갑은 중도금을 받은 후 파는데 항상 중도금 받은 후 팔면 배임죄. 즉 갑의 이 매매행위는 배임행위라고 해요. 을을 배신 때리는 행위. 형사상 배임죄. 신문에서 들어보죠? 횡령 배임죄. 거기에 배임이에요.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번에는 병이 갑의 이 매도 행위에 적극 관여를 해요. 갑, 나한테 팔아. 갑이 그래. 을한테 팔았는데, 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병이 나한테 팔아. 돈 더 줄게. 적극 꼬십니다. 나한테 팔라고. 이걸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해요.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 떴어. 적극 가담. 이 네 글자가 뜨면, 적극 가담이라는 이 네 글자가 뜨면 제2매매는 나쁜 짓거리 했죠? 지가 뭐 꼬셨으니까. 제2매매는 반사회로 봐버려요. 따라서 제2매매 무효가 돼요. 자, 병 당연히 등기 박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시작합니다. 매매가 적극가담 반사의 무니까 없을 무. 병은 소유권이 없겠네. 있을 유. 소유권 취득. 없을 무. 소유권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적극가담한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무 계속 끌고 가면 돼요. 소유권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자, 병이 다시 정한테 또 팔아요.
등기 넘겨줍니다. 정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선의의 3자예요. 선의예요. 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보는 거예요. 암놈이 소유권이 있어야 뭐 이어받지, 승계취득. 그런데 병은 소유권 없죠. 그대로 이어와. 소유권 얘도 취득할 수가 없겠죠. 승계취득의 법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은 설사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 선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없기 때문에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산 정도 마찬가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병이 바빠서 지가 매매를 못하고 대리인 A를 시켜요. 수권을 해서. 자, A가 제2매수인 병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겠죠. 대리행위.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해버려.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제2매매 유효냐 무효냐, 즉 반사이냐 아니냐.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면 적극가담한 거야. 본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겠어요. 대리인 기준에 따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야.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무. 다 본인 역시 그대로 이어받아요. 소유권 취득 못해. 설사 본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 반사행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도 선이 나오고 여기도 선이 나와요. 선이 몰라도 상관없어. 다 소유권 못 먹어요. 소유권 못 먹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대리인 기준에 따라 제2매매 반사회 무니까 본인 병은 소유권 없다. 자, 을은 배신 때린 걸 알았어. 다행히 적극가담해서 반사의 무가 됐죠.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자, 을이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을은 소유권 주세요 매수이니까 소유권 이전 채권자예요. 자, 을이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이제 정은 생각하지 마시고 병한테 등기 있어요 지금. 직접 너 임마 무효 등기인 줄 알아. 매매가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소유권 없죠. 을이 병에게 직접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세트인데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99%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왜 그러느냐? 직접이란 말은 언제 등장하느냐?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인 갑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할 때 직접이란 말이 뜨게 돼 있어요. 채무자한테 할 때는 직접이란 말을 안 써요. 우리 국어상, 국어 문법상. 그래서 직접이 됐다는 얘기는 청구한 놈은 채권자, 상대방은 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채권의 상대권적. 그래서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그럼 또 세트가 또 직접 안 되면 어떻게? 자기 채무자인 갑을 대위해서 이게 대위 표시예요. 채권자, 채무자 요구했겠지. 가 빨리 말소시키고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근데 안 해.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 되는 게 채권자 대위권. 자기 채무자인 갑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여기 들어간 건 말소 청구겠죠. 그래서 직접 안 돼 대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자, 채권자는 권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 대위권, 하나는 채권자 취소권. 우리 자기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채권자로서 취소해버리고 싶어요. 채권자 취소권으로 제2매매 법률행위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또 없어요. 자,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돼. 돈 빌려준 놈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그런데 을은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죠. 그래서 돈 빌려준 금전 채권자가 아니면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정에서는 그때 채권자는 돈 빌려준 놈이거든. 빼돌렸을 때 거기는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지만 여기 이중매매에서 안 돼요. 일매수인은. 이유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 이유를 통해서 하면 좋고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 채권자 취소권 안 돼. 근데 이게 단순하기가 좀 힘들어요. 외울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가급적 이유를 외워버려.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아무튼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적극가담 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요. 시험에 이놈이 가장 잘 나와요. 꼬시기 좋거든. 정답 지문하게. 선의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장난쳐요. 꼭 선의로 장난쳐 우리 시험은. 그래서 여기 잘 보고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 그 다음 대리인. 이놈도 장난쳐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 반사해. 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라도. 선의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요. 정답 지문으로 하잖아요. 여기부터 시작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 적극가담 나오면 이 네 글자가 뜨면 반사회. 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무. 없네. 대리인이 적가담? 없네가 세 개가 나와요. 자, 을에게 소유권을 먹여주기 위한 대부분 판례예요. 을에게. 자, 정리합니다. 이중매매 다 했어요. 너는 왜 안 오니? 자, 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팔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이 매수인 병에게 팔고 병에게 등기 넘겨줍니다. 자, 2번 원칙 유효예요. 자유경쟁의 원칙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이야. 뭔 자유경쟁.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이중매매 유효. 자, 이중매매 유효의 동그라미 빵.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칙 유효.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유효. 자, 있을 유. 따라서 이 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샀어도 있을 유 소유권 취득. 유효 소유권 취득. 거기에 밑줄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이중매매는 제2매매 유효. 있을 유 소유권 취득. 자, 을은 병한테는 못하고 동그라미 2번. 누구를 족친다? 갑을 족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하지만 3번. 이제 적극가담 나와요.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이 매수인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 또는 적극권유 또는 제1매매를 알면서 요청. 적극가담이 가장 많이 떠요. 다 같은 말이야. 적극권유로도 떠요. 그럼 적극가담으로 읽어요. 알면서 나한테 팔아 요청했어요. 이것도 적극가담이에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 무효예요. 자, 반사회 여기는 없으니까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반사회 나오죠. 저기다 좀 적어주지. 적극가담하면 반사회 법률행위. 그래서 맨 밑에 줄 있죠? 그렇게 연결시켜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 무효. 자, 2번 대리인이 했네요.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죠?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무효. 따라서 고딕 설사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X 저거요. 무효 밑에 여백에 대리인 본인 소유권 취득 못하죠? 본인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넣어줘야 돼. 그래서 무니까 대리인이 한 경우 본인 병은 주어는 본인이에요. 본인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거기다 필기해 놓으시고. 자, 이따 제 프린트에는 다 있으니까 나중에 프린트로 정리해요. 일단 교조리 한번 보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2번. 을이 병에 대한 등기 말소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봐요. 첫 번째 주어 잡아. 을은 두 번째 줄 병에게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세트. 직접이 나오면 99% 없다로 끝나요. 앞으로 계속 작동될 거예요. 그 다음, 직접 못하고 어떻게? 대위. 그래서 대위는 있다로 끝나고, 직접은 없다로 끝나고, 대위, 있다. 직접은 안 돼. 네가 고생해. 대신해서 대위. 채무자 권리를 대위. 채권자 대위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3번. 그러나 을은 제2매매 법률 행위를 채권자로서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에 한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얘는 돈 빌려준 놈이 아니지. 소유권 주세요, 채권. 그래서 채권의 취소가 안 돼. 밑줄.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하죠. 병으로부터 전득한 자의 지. 병이 이매수인이죠. 이매수인 병으로부터 산 정. 결론. 소유권 취득 못하죠. 병이 소유권 없죠. 자, 그러면 왼쪽에 봐봐요. 예외 동그라미 1번에 병이 적극가담 무효죠. 그러면 그 위에 여백에 무효에서 위로 화살표 올려서 소유권 X 적어. 병 소유권 X. 그래서 오른쪽하고 연결시켜요. 왼쪽 3번에 1번에 적극가담 반사회 무효잖아요. 없음 무니까 병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3번으로 연결시켜요. 병으로부터 산 정 제3자는 설사 믿었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밑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3자를 정으로 적어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거의 나오니까. 정은 병으로부터 산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선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별 3개, 여기 별 3개. 이유. 앞놈이 소유권 없으니까. 그 다음 믿었더라도 믿었더라도 이 매매가 유효하다 주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지문 떠요. 소유권하고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어. 왜? 무효니까. 무효죠? 지금 반사의 무효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니까. 그래서 여기 별 3개하고 저기 직접 안 돼. 2번에 1번 별 3개. 그래서 직접 안 돼 별 3개, 여기 별 3개, 왼쪽 2번, 1번, 2번은 함께 별 3개죠. 1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적극가담 반사회. 무. 소유권 없네. 정도 없네. 대리인 적극가담했어? 그럼 없는 거지. 반사회니까. 그래서 간단히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중심만 잡고 결론 싸우며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 볼 때 탁탁 OX가 골라져요. 자, 마지막으로 저 위에 4번에 1번 손해배상. 자, 을은병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병한테. 왜 그러냐?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형사범죄.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죠. 형사범죄는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안 중요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배임죄, 배임행위, 불법행위가 되겠구나. 병 나쁜 짓거리 했잖아. 적극적으로 꼬셔서 쥐가 등기 박아버렸으니까 불법행위 되겠구나. 느껴야 돼요.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매매 맞췄고 한 장 넘겨봐요. 판례박스 있네요. 자, 1번 체크, 2번 체크, 그 다음 6번, 7번, 8번 1, 2, 6, 7, 8 그게 우리 공부한 내용의 판례예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치고 10분간 쉬고 불공정 법률행